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지금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관련 속보가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90분간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독대는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없을 거라고 단언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직후에 대통령님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또 요청했어요. 이거를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요청했다는 거니까 만찬 끝나고 나오면서 고위 관계자면은 뭐 수석이나 비서실장일 텐데 그 대통령님하고 이 독재 자리를 꼭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90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앉아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저 따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독대 자리 한번 시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차라리 90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한테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한지아 대변인이 한국일보한테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참네 정말. 아니 어떻게 정치를 배워도 이렇게 배우지? 자, 이번에 독대는 한동훈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성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사가 안 돼서 90분 동안 독대도 없이 헤어지고 나서 다시 독대를 시간을 꼭 잡아달라고 재요청한 것을 또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닙니까? 나오자마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한동훈은 대통령 프레지던시 대통령이라는 자리 이게 뭔지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그 자체가 역사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모든 공식 발언, 이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국무회의 하면 국무회의 발언이 다 기록에 남고, 국회에서 연설하면 그 발언이 다 기록에 남고, 어느 행사에서 축사를 하거나 격려사를 하거나 다 그게 기록에 남아요. 그 기록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돼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이 됩니다.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언만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일정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일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기시다 총리하고 만났다. 거기서 이런 얘기했다. 이게 다 대통령의 기록물로 기록관에 보관돼서 대한민국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간은 곧 역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역사가 열이라면 드러나지 않는 역사는 90 정도예요. 그래서 합쳐서 100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역사. 드러나지 않는 역사는 드러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함께 작년에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의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건 기록이 됩니다.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1박 2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산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은 기록되지 않고 언명되거나 공표되지 않는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90에 해당되는 물밑의 역사인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과 산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덕담을 할 수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데 뭐 완전히 젊은 사람 이상으로 아주 강건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기시다 총리한테도 K 한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데 너무 고맙다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확립이라고 하는 공표되는 가시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밑에 있는 역사 있잖아요. 이것은 아예 공개되지 않거나 또는 공개되더라도 수십 년이 지나서 회고록 형태로 공개되거나 옛날에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역사의 한 조각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인데, 그런데 공개되어야 할 또는 공개해도 괜찮을 역사가 있고 공개해서는 안 될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때는 적어도 공개해도 괜찮은 또는 공개해야만 되는 그 부분과 공개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하고 대통령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난 거죠. 바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독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요청도 공개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끝난 다음에 독대했다는 것은 공개하자 라고 대통령실과 당에서 조율해서 발표할 수는 있지만 그 독대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대통령실과 당이 조율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발표하지만 그게 없다면 함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신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 돌아서는 순간 이 친구가 옆에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닌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하고 중요한 얘기 하게 됩니까? 중요한 얘기일수록 그 친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더욱이나 이걸 자꾸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했네, 내가 대통령과 언제 만났네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떠벌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대통령이 어떻게 만납니까? 또 말이라고 하는 게 다르고 다르고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내가 아무리 정확한 이 단어와 이 발음을 구사를 해서 얘기를 해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진의의 평균 5%에서 10%밖에는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프레임 속에서 내 말을 듣거나 또는 상당히 많은 내 말을 흘려듣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들었냐 하고 써봐라 해서 대조를 해보면 내 얘기의 10%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동훈인들 다르겠습니까? 한동훈이도 사람인데. 그러면 한동훈이가 대통령과 독대를 했어요. 옆에 배석자도 없이
독대라고 하는 건 배석자 없이 한다는 뜻인데. 그래놓고 나와서 한동훈이가 독대하러 간다고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다시 요청했다고도 언론 플레이를 바로 하는데, 나 만났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혼자 떠들어대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왜곡하지 않더라도 한동훈이가 이해한 수준만큼만 얘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진위가 잘못 전달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한동훈이가 그렇게 떠벌리고 다닐 때 대통령이 내가 얘기한 것하고 좀 다르다 하면 그때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말싸움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대통령만이 아니라 주요 정치인들은 흉검을 터놓고 얘기할 자리에 오는 사람이 나가자마자 기자들한테 나 누구 만났는데 이런 얘기 했는데 라고 떠벌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한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당장 오늘도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니 90분 동안이나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얘기하지. 뭘 나와가지고 고위 관계자한테 다시 독대 날짜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걸 바로 수석 대변인 통해서 신문에 알리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이런 게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한동훈은 자꾸 이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자. 아니 내가 대통령하고 독대 요청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안 돼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은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이 있어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따로 언제 만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해야지. 왜 한동훈이가 발표를 하냐고. 왜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를 하냐고. 대통령과 독대 요청이 보도되면 안 되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이런 ABC도 모르는 자가 당대표를 하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종북 주사파들의 끊임없는 탄핵 공격이 계속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제1호 당원이지만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동훈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은 당대표 아닙니까? 당무 얘기를 한동훈하고는 한동훈이가 할 얘기는 당무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당무를 의논하면 안 돼요. 지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무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무슨 여야 의정협의회라든지 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안은 그걸 협의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고위당정협의회. 지난번에 한동훈이가 한덕수 총리랑 만나서 여야 의정협의회 가지고서 정책협의를 했잖아요. 정책협의는 대표가 할 수도 있고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지만 주로는 원래 원내대표와 각 부 장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한 당정협의회 채널이 있고 그리고 고위당정협의회 장관급에서 해결 못하는 거를 총리와 비서실장과 당대표가 만나서 조율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면 돼요. 비서실장한테 보고받고 국무총리한테 보고받으면 돼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만난다면 그냥 밥 먹고 격려하는 자리 이상으로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한동훈이하고 단둘이 만나가지고 내 집사람 문제는 좀 네가 봐주고 그저 여야 의정 문제 그 2025년도 정원은 이미 안 돼. 그럼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당의 원내대표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과 알아서 시스템을 통해서 조율해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만나면 오늘처럼
기분 좋게 격려하고 저녁 먹고 맛있게, 그리고 다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다들 힘 좀 써줘, 애쓰자, 그러는 거지. 무슨 기묘한 의논거리가 있다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인간적인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 정치인으로서 절대 지켜야 될 금도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만남 자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번 가스라이팅 하듯이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오자마자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한동훈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는 안 된다. 만나면 언론 플레이에 소재나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지금 한동훈의 머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별 관심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최소한의 상식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 될까? 오로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언론 플레이의 수단이야.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 플레이 수단이고, 김건희 여사도 자기 정치를 위한 희생양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최소한의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는 우호적 차별화, 웃기는 소리입니다. 말장난이에요. 적대적 차별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분란을 최소화하고 서로 간의 상처를 덜 받는 것은 안 만나는 것이다.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한동훈과 만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분란이 최소화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